주식 초보가 기업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숫자, 바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전체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다 빼고 남는 돈이 적으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매출액은 회사의 덩치, 영업이익은 회사의 진짜 실력입니다. 주식 볼 때 꼭 기억하세요. 많이 파는 회사 보기, 많이 남기는 회사가 강한 회사입니다. 다음 편과 1편에서 말했죠. 매출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봐야 합니다. 바로 순이익률과 ROE입니다. 순이익률은 회사가 매출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남겼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을 팔고 100억이 남으면 순이익률은 10%입니다. 그리고 ROE는 회사가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순이익률은 얼마나 남겼는가, ROE는 얼마나 잘 굴렸는가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보다 돈을 효율적으로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다음 편하면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반드시 봐야 할 숫자,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돈은 없은데 빚이 많다면 부채 비율은 회사가 가진 돈보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질 때 회사가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회사가 벌어둔 돈을 얼마나 회사 안에 쌓아놨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부채 비율은 회사의 위험도, 유보율은 회사의 체력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많이 버는 회사보다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회사가 강한 회사입니다. 다음 편요. 주식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주가만 보고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봐야 할 숫자는 EPS와 PER입니다. EPS는 회사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한 주가 얼마나 이익을 벌어주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PER은 현재 주가가 회사 이익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EPS는 한 주의 소득 능력, PER은 그 주식의 가격표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주가가 낮다고 싼 게 아닙니다. 이익 대비 싸야 진짜 싼 주식입니다. 다음 편과 매일 와요. 주식 초보가 저평가 주식을 찾을 때 꼭 봐야 할 숫자, 바로 BPS와 PBR입니다. BPS는 회사의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순자산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PBR은 현재 주가가 그 자산 가치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BPS는 회사의 장부상 가치, PBR은 자산 대비 주가 수준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PB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보다 너무 싸다면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과요. 주식 초보가 배당주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숫자, 바로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내가 산 주가 대비 배당금을 얼마나 받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인데 1년에 배당을 500원 준다면 배당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회사가 번 돈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나눠주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배당 수익률은 내가 받는 수익, 배당 성향은 회사가 무리해서 주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배당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꾸준히 벌고 무리 없이 배당하는 회사가 진짜 좋은 배당주입니다. 다음 편과 매일 좋아요. 주식 초보가 반드시 봐야 할 숫자, 유보금 비율입니다. 유보금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 대비 얼마를 가지고 있는 현금입니다. 회계상 이익이 나도 실제로 회사에 현금이 안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쓰고도 최종적으로 남는 현금입니다. 쉽게 말해 현금 흐름은 돈의 움직임, 잉여 현금 흐름은 진짜 남는 현금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이익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회사 통장에 남는 돈입니다. 좋다면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회사의 위험도를 볼 때 꼭 봐야 할 숫자, 바로 이자 보상 배율과 당좌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몇 배나 갚을 수 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자도 못 갚는 회사는 매우 위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은 회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숫자입니다. 재고를 팔아야 겨우 갚는 회사보다 현금, 예금, 받을 돈으로 바로 갚을 수 있는 회사가 더 안전합니다. 쉽게 말해 이자 보상 배율은 이자 갚는 힘,
당좌 비율은 급한 빚을 막는 힘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좋은 회사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때 막히지 않는 현금력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편과 매일 경제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성장주를 볼 때 꼭 봐야 할 숫자, 바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성장률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성장률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회사가 본업으로 얼마나 남기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낮아진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장률은 회사가 커지는 속도, 영업이익률은 돈을 남기는 실력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회사는 크게 성장하면서도 이익을 제대로 주식 초보가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숫자를 보다가 금방 포기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출액을 봅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을 봅니다. 본업으로 돈을 남기고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 순이익을 봅니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을 봅니다. 회사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PER, PBR을 봅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비싼지 싼지 판단합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재무제표는 어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가격,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다음 편에요.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공시가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입니다. 먼저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받기 위해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문제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때도 많습니다. 반대로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회사의 실제 가치가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닙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유상증자는 자금 조달, 무상증자는 주식수 증가, 둘 다 핵심은 왜 증자를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주식 초보가 공시에서 꼭 조심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자와 액면 분할입니다. 먼저 감자.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이나 주식수를 줄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재무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주식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적자가 크거나 자본 잠식 위험이 있는 회사에서 감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투자자에게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액면 분할은 주식을 더 잘게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주가 10만원이면 10주로 나눠서 1주를 1만원처럼 만드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낮아 보여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감자는 위험 신호일 수 있고 액면 분할은 주식을 잘게 쪼개는 것.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회사가 왜 이 결정을 했는지 보는 겁니다. 주식 초보가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공시가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우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직접 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주가 방어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회사가 사들인 주식을 없애면 시장에 남아있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주식 수가 줄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 라면 꼭 기억하세요.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 자사주 소각은 그 주식을 없애는 것. 핵심은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다음 편과 매일 경제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갑자기 주가가 빠진 걸 보고 깜짝 놀라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락과 권리락입니다. 먼저 배당락. 배당락은 그날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겁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조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리락입니다.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처럼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반영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구조적인 가격 조정일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배당락은 배당 권리가 빠진 날, 권리락은 증자 권리가 반영된 날. 무조건 악재라고 겁먹기보다 왜 주가가 조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 좋아요. 세력보다 먼저 봐야 할 것, 공시. 주식 초보가 뉴스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입니다. 공시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공시, 증자 공시,
실적 공시,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있습니다. 계약 공시는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냈는지 보는 겁니다. 증자 공시는 주식수가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실적 공시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은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뉴스는 해석이고 공시는 원본입니다. 소문보다 먼저 공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매일 돈 되는 경제정보 복리연구소 TV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회사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는 그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분율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권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너무 낮거나 자주 매각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경영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최대 주주는 회사의 주인, 지분율은 그 주인의 힘입니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회사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돈 되는 경제정보 복리연구소 TV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주가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은 하루 동안 몇 주가 거래됐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 파는 움직임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만 보면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은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의 돈이 움직였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은 많아도 주가가 너무 낮으면 들어온 돈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크면 큰 돈이 그 종목에 관심을 보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거래량은 관심의 크기, 거래대금은 들어온 돈의 크기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종목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5일선, 21선, 61선이 있습니다. 5일선은 단기 흐름을 봅니다. 21선은 중기 흐름을 봅니다. 61선은 조금 더 긴 흐름을 확인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흐름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맞추는 선이 아니라 현재의 주가의 방향을 확인하는 기본선입니다. 차트는 예측보다 흐름 확인이 먼저입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주가가 낮으면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봐야 할 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그 회사 전체의 시장 가격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주가 곱하기 상장 주식수. 예를 들어 주가가 낮아도 상장 주식수가 엄청 많으면 시가총액은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높아 보여도 상장 주식수가 적으면 생각보다 작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주가는 한 주의 가격, 시가총액은 회사 전체 가격 입니다. 싸고 비싼 건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주식 초보가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어떤 종류의 주식인지 아는 겁니다. 먼저 테마주. 테마주는 뉴스나 이슈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락도 빠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는 회사의 실적과 자산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지금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더 큰 기대를 받는 주식입니다. 주식 초보라면 꼭 기억하세요. 테마주는 이슈, 가치주는 저평가, 성장주는 미래 기대감입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알아야 투자 전략도 달라집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주식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개인은 뉴스가 무서우면 팝니다. 계좌가 파래지면 겁이 납니다. 남들이 던지면 같이 던집니다. 그런데 기관은 다릅니다. 가격이 빠질 때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기회로 봅니다. 개인은 감정으로 사고 팔고 기관은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개인은 손절하고 기관은 물량을 모읍니다. 주식은 결국 겁먹은 사람의 돈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주식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